뉴스 브리핑.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와 후원금 모금에서 여전히 고전하는 가운데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등지에서 공화당 측 유권자 등록이 늘어나 민주당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그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민주당원들은 코로나 여파로 상당 부분 직접 유권자 등록 운동을 억제한 반면 공화당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열정이 꾸준하다는 점을 민주당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등록 유권자 증가가 허상에 불과하다며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지만 민주당 성향이 강한 젊은 유권자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토론위원회는 오는 목요일 예정된 마지막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개별 토론 주제에 대해 각 후보에게 2분간의 답변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상대방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마이크를 차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2일 밤 9시 테네시주 벨몬트 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미국의 가족, 인종, 기후변화, 국가안보, 리더십 등 6개의 주제에 걸쳐 각 50분씩 총 90분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펜실베니아주의 우편투표 개표 유효 일정이 선거일로부터 3일 후까지로 확정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이 내린 이 같은 결정을 유지하기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유권자들보다 3대1의 비율로 우편투표용지 신청이 더 많았기 때문에 투표 연장에 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표결에서 4대4 동률이 나왔는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우편투표용지에 11월 3일까지 소인이 찍혀있는 경우 11월 6일 오후 5시까지 개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은 경기부양법안 협상을 안 하는 것이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이 전혀 다른 규모의 경기부양법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공화당은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해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협상이 성사되면 상원도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앞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늘 밤까지 협상이 이루어져야 선거 전에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는데 어제도 펠로시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오후에 1시간가량 전화통화를 나눴고 오늘 또다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방거래소를 이용하는 36개 주에서 내년 벤치마크 플랜의 평균 보험료가 2% 하락할 것이라고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보험료는 2018년 이후 총 8% 감소했습니다. 내년에는 22개 이상의 보험 발행사가 추가돼 총 181개사가 커버리지를 제공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인데 내년에는 개인 연소득 5만 1,040달러 이하, 4인 가족의 경우 연소득 10만 4,800달러 이하면 오바마 케어 대상이 됩니다. 연방거래소를 이용하는 주에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등록 접수가 진행됩니다. 펜실베니아와 뉴저지는 내년에 healthcare.gov를 떠나 다른 12개 주와 DC처럼 독자적인 거래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테네시주의 한 투표소 직원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과 관련된 옷을 입은 유권자를 돌려보냈다는 혐의로 해고됐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쉘비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잔 톰슨 대변인은 이 직원이 노트 멤피스의 데이브 웰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해당 사건을 본 목격자들에 의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확인하고 해당 직원은 분명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선관위가 그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FBI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기자들에게 드러난 그대로 바이든은 유죄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선거 유세에서 헌터 바이든과 조 바이든을 가리켜 부패한 가족 기업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면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 포스트가 보도한 이메일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없다고 보도했고 바이든 캠프도 뉴욕 포스트가 보도한 포스 하르스티와의 만남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한편 팍스뉴스는 뉴욕 포스트가 특정 보도한 노트북이 맡겨졌던 컴퓨터 수리점에서 헌터 바이든이 수리를 맡기고 비용을 지불한 서류에 서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팍스뉴스는 이 서명이 바이든 본인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래스카 샌드 포인트로부터 남동쪽으로 67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어제 오후 1시경 규모 7.5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라스트 프론티어에 이르기까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이로 인해 2,500마일 떨어져 있는 하와이에서도 짧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고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쓰나미 경보는 2시간 뒤에 주의보로 격하됐고 밤 9시경에 취소됐습니다. 지질조사국은 11분 뒤에 5.2 규모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립쓰나미경보센터는 알래스카 남부 해안을 따라 파고가 2피트까지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실종된 78세 한인 권영웅 씨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께 애틀란타의 한 언론사로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요. 자신은 실종된 것이 아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자신을 찾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언론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결국 이 내용을 디캡 카운티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권 씨의 딸들도 캐롤라이나 지역을 방문해 사라진 권 씨의 행방을 수소문한 바 있다고 밝혔는데요. 권 씨의 딸들은 경찰로부터 권 씨가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단순 가출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그동안 조용히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주 금요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권 씨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종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조사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조만간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방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오늘 중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4대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구글이 인터넷 검색과 광고 사업에서 경쟁 상대를 다루는 법을 어겼으며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지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광고를 더 많이 팔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선거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모레죠,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의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 토론회는 지난번 한번 했을 때 워낙에 그 난장판으로 토론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상대방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끼어들지 못하도록 마이크를 꺼놓기로 그렇게 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6개 주제를 정했는데 그 6가지 주제가요, 코로나19 대응, 미국의 가족, 이 가족 문제 좀 중요하죠. 인종 문제, 그 다음에 기후변화 문제, 국가 안보, 리더십, 이렇게 6가지를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 주제 설정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별로 반감이 없는데 공화당 측에서는 이거 좀 주제 설정이 너무 좀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설정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들이 지금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뭐 정해져 있는 거고 주제가 정해지고 사회자가 또 있고 하는 거니, 물론 사회자도 MBC 방송 앵커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좀 민주당한테 유리한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언론사들하고 적을 져놨기 때문에 이거 본인이 그냥 업보라고 생각하고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내일 모레 토론회 제가 기대하고 또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그 주제들에 대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이 대통령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보도가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뭐냐면은요, 공화당 쪽에 유권자 등록한 사람이 민주당 쪽에 유권자 등록한 사람보다 더 많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이 하필이면 이제 경합주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여기가 과연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냐, 바이든이 당선될 거냐 알기 어려운 경합주라고 이야기하는 토스업, 그런 주에서 공화당 쪽에 유권자 등록이 많아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AP통신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선거 유세를 피해왔었고 온라인을 통해서 조용히 선거 유세를 진행을 해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쪽의 유권자들이 새롭게 등록하는 유권자들에게 많지 않았.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좀 번거로움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선거 캠프들이 그 현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을 그 자리에서 하게끔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유권자 신청을 대신 받아주거나 하는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벌여왔는데 그걸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못했다는 것이죠. 민주당 쪽에서는. 그와 반면에 공화당 측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막 유세를 했죠. 그래서 공화당 쪽의 유권자는 그래서 좀 많이 등록이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에 대해서 민주당 쪽은 되게 달갑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냐면은 유권자 등록이 많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무당파가 있다. 무당파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무당파, 당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은 소속돼 있지 않지만
하지만은 찍을 때에는 민주당 찍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왜? 이 무당파들은 주로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젊은 층들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록 공화당 쪽에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이 숫자상으로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냥 신기루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민주당에 투표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봐라. 무당파는 어차피 알 수 없는 것이고 공화당이라는 그 당에 대한 색깔, 보수를 지키겠다라는 미국의 어떤 그 건국 이념, 이 보수 정신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아주 강한 열정 팬들 아직 식지 않았다 이거죠. 그 열기는 지금까지도 뜨겁다. 사실 4년 전에는요, 샤이 트럼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말을 하면은 아이 촌놈 하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무식한 사람 아니면 촌놈 취급을 받았던 것이 4년 전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온다, 선거 유세장에 가보면은 진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4년 뒤에 올해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군중 집회하면은 바이러스 감염된다. 이런 상황인데 따지고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목숨 걸고 유세 현장에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유세 현장에 가보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유세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열기, 이거는 그대로 아니냐,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올해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을 그 순간에는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는데 다시 복귀하고 선거 유세를 다시 시작하면서는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바이든 후보를 지금 따라잡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증거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USA 투데이에서 집계한 내용인데요. USA 투데이는 약간 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언론사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48.5%, 지난주에 48.5%였고 그런데 이번 주에는 48.7%로 0.2% 지지율이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44.5%였던 것이 이번 주에는 46%로 0.5% 더 올라갔답니다. 격차를 그만큼 줄였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얘기해드리자면요. 로이터 통신이 이제 입소스라는 여론조사 기관하고 같이 여론조사를 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 바이든은 그 전에는 51%였던 것이 49%로 오히려 2%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44%였던 것이 45%로 살짝 올라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는 7%였는데 지금은 요번에 새로 조사한 내용은 오차 범위가 4%, 오차 범위율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 4년 전의 상황을 보면은요,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것이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던 곳인데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던 그런 지역입니다. 올해도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애리조나주도 좀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바다주도 좀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 이런 곳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다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 경합주들이거든요. 이 경합주들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다 이겼던 곳들입니다. 네바다주만 빼고 이겼던 곳들인데 이곳들을 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여론조사 상에서도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격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그런데 지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게 헌터 바이든 일이 좀 터져 있지 않습니까? 뉴욕 포스트가 특정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언론들이 지금 나서서 블락킹을 해주고 있죠. 뉴욕 포스트의 특종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뉴욕 타임즈라든가 이런 언론들은 그거 지금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이메일의 출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지금 FBI가 수사 중에 있는 건이니 FBI 수사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야기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우리가 확실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니다라는 지금 공세를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언론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언론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그 의혹을 사람들한테 펼쳐 보이고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 아니냐, 그걸 갖다가 지금 덮으려고 하는 건 오히려 더 수상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터 바이든 사건을 놓고 좀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근데 팍스뉴스에서는 헌터 바이든이 실제로 그 노트북을 그 가게, 이 컴퓨터 수리점에다가 맡겼다라는 정황 증거가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뭐냐면은 이 노트북 3대를 맡겼는데 그 3대를 맡기면서 수리를 맡겼다라는 영수증에 서명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명에 이제 헌터 바이든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그 서명한 게 본인이 직접 서명한 거냐, 아니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거기다가 쓴 거냐, 이거는 확실치 않다.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다.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내놨고, 지금 반대 진영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여러 그 해외 세력이 지금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사건들이 실제에는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쪽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정보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CIA나 FBI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거에 대한 반론도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톰 코튼 상원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FBI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 뭐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여태까지 왜 아직까지도 한마디도 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다. FBI가 그 노트북을 직접 확보해가지고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노트북 안에 그런 이메일이 있었다 없었다 정도만이라도 확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만약에 그런 이메일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는 그런 이메일이 없는데? 그러면 되는데 그런 얘기가 일체 없다는 겁니다.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안목의 시인이라고 제가 봐야 되는 거죠. 그 노트북에 그런 이메일이 있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그 이메일의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보수 진영에서 하는 이야기는 FBI가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이거는 사실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4년 전에 FBI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또 치고 나오는 것이죠. 4년 전에 FBI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커넥션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인 시절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죠. 그때 FBI는 트럼프 후보 캠프가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일일이 다 감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트럼프 호텔에서 트럼프 후보가 누구를 만났대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언론으로 기사화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FBI라는 게 좀 그렇다는 거죠. 이건 공화당 쪽에서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선거 날짜가 다가오다 보니까 아주 지금 공세들이 점점점 세지고 있고 지금 아주 치열한 그런 선거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어느 누가 더 유리하다 혹은 어느 누가 더 확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4년 전에 우리가 여론조사의 실수로 인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99%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개표하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놀랬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정세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국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미국에 있는 언론사들 중에서 대형 언론사들, 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상당수가 진보 진영 입장에 서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번역해서 한국에 내보내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옳은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나와 있는 데이터들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전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많이 따라잡은 상태이고, 또 지금 공화당 쪽에 보수 세력 쪽이 굉장히 지금 응집도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뉴스 브리핑에 광고하시고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보도해드렸는데요. 아틀란타에서 78세 되신 할아버지죠. 권용웅 씨가 실종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권용웅 할아버지가 실종이 된 지가 벌써 13개월이 지났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경찰이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그래서 기자들이 쭉 가서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팍스 TV, 11 얼라이브 뉴스, 그리고 AJC 같은 주요 애틀란타 지역에 있는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다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저녁에 새로운 정보를 받게 됐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 권 할아버지가 가출한 것이다. 실종된 것이 아니라 가출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지금 캐롤라이나 어디 한 군데에서 지내고 있다. 그리고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요. 작년 12월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한 한인 언론사에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그러니까 권영웅 할아버지 본인인 것처럼 보낸 것이죠. 나는 잘 있다. 그리고 실종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찾지 마라.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해당 언론사의 사주가 실제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준 분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내동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그리고 각기 다른 전화로도 시도해봤는데 통화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이걸 그냥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본인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이런 전화번호,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았다거나 이런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의 전화번호를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권영웅 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권영웅 씨 가족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경찰로부터. 대신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에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해가지고요. 혹시 그쪽으로 지금 할아버지가 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상황을 접수를 해가지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할아버지를 좀 찾는 그런 캠페인을 좀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가 이 문자가 왔을 때랑 타이밍이 묘하게 겹칩니다. 좀 저희가 미스테리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그때도 할아버지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던 것은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문자가 왔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런데 권 씨의 가족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할아버지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쪽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접수했을 때 권영웅 할아버지가 그냥 실종된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가출을 했을 수도 있겠다. 집을 떠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용히 수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발견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저희 언론사들에게 알려주지는 않았고요. 다만 경찰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이 할아버지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종됐다라고 경찰은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을 관심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러니까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이죠. 수사선상에 올려놨다는 이야기죠. 이 관심 대상으로 놓고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 하반신 불수이고 키가 한 5피트 9인치 정도 되면서 몸무게는 한 100에서 120파운드 정도 사이가 되는 아주 야윈 할아버지, 이 권영웅 씨를 발견하시면은 911로 전화해 주시면 돼요. 911으로 전화해 주시는 게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경찰로 연락을 해 주시면 그러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소재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수사가 단순하게 디캡 카운티 경찰서가 담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디캡 카운티 지역을 이미 벗어났다라고 경찰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귀넷 카운티와 지금 수사 공조를 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캐롤라이나 지역까지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경찰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FBI도 수사에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쩌면은 권영웅 할아버지 한 개인의 실종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좀 더 규모가 커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할아버지가 하루속히 복귀하기를 바라고 안전하게 생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